이거 볼게요. 얘도 이제 좌표 잡아서 문제 풀어야 되니까 좌표를 잡아야 되는데 얘가 a, a분의 1 이런 식으로 잡을 수 있잖아요. 최대한 크게 써드리고 있는데 보이죠? y는 x분의 1 위에 있으니까 그죠? 예. 아니 이거를 키우면 보기가 안 보여서 아이 좀 난감하네 내가. 알겠지? 약간 난감? 이렇게 하면 좀 나을까? 그나마 좀 낫네요. 이게 낫나? 이 상태로 할게요. 예. 얘는 a, a분의 k일 거고요. 얘는 a, a분의 2겠죠. 그리고 얘는 2a, a분의 1이고 얘는 ka, a분의 1일 거예요. 그러니까 점 P의 x좌표 하나 잡으시면 싹 다 잡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 수직이 그거 쓰니까. DA와 CB는 평행하다 마찬가지야. 아까 또 유사한 형태의 문제예요. DA의 기울기 구해봐요. A분의 마이너스 A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A제곱분의 1 아닌가? 그지? 그리고 델타 CB도 기울기 구해봐요. CB는 K-1 곱하기 A분의 1-K니까 이것도 마이너스 A제곱분의 1이잖아요. K분의 1 약분될 거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평행하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K가 3이면 CB는 DA의 3배냐? 그냥 DA분의 CB가 3이냐라고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근데 DA분의 CB면 DA랑 CB가 평행하다고 했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평행하니까 이 직각삼각형이 닮음이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DA 대 CB는 이게 대응변의 비예요. 닮은 비란 말이야. 그럼 얘를 실제 길이를 구하지 않고 x좌표의 차만 가지고 닮은 비를 구해도 성립해야 되죠. 밑변의 길이에 비교해도 된다고 내 말은. 이해하겠니? 그러면 DA 대신에 뭘 사용할 수 있냐면 2A-A인 A를 사용할 수 있고요. CB 대신에 KA-A인 K-1A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럼 그냥 K-1 나오거든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닮은 비니까. 그잖아? 빗변의 길이의 비를 쓰지 않고 밑변의 비를 썼다. 뭐 혹은 높이의 비를 쓰셔도 돼요. 그러면 K3 넣어봐야 제가 2 나오니까 틀린 설명이죠. 이해되죠? 디귿. P의 위치에 관계없이 삼각형 PAD의 넓이는 일정하다. 삼각형 PAD의 면적을 구해보시면 A 곱하기 A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1로 일정한 걸 알 수 있죠. 이해하시죠? 예. 이런 거 좀 맞추자. 뭐가 어렵니? 뭐가 어려운지 모르겠다. 자, 다음 38번. 원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이 함수 y는 x분의 1과 ab에서 만나고 있다. 정삼각형일 때 원의 넓이는 얼마냐? 야, 이게 2등변인 건 당연하잖아. 아까도 얘기했지. y는 x의 대칭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길이 같다고 문제 푸는 놈들 정신이 있는 놈들이 없는 놈들이야. 없는 놈들이야. 정삼으로 풀려면 여기 길이 같다고 문제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냐? 근데 자, a를 a, a분의 1이라고 아니 a파 일자가 써서 그냥 b, b분의 1이라고 할게. 알았지? 그럼 여긴 b분의 1, b분의 1, b가 될 거 아니야? 맞아요? 예. a b의 제곱 더하기 b분의 1의 제곱, 이게 지금 뭐냐면 5a의 길이의 제곱이에요. 그럼 ab의 길이의 제곱은 얼마일까요? 이거 아닌가? 쌤이 지금 AB의 길이를 구하는 게 아니 구해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거 기울기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x좌표의 차에다가 루트 2를 곱하면 길이가 되거든. x좌표의 차의 제곱에다 2를 곱한 거지. 근데 구하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 정리하면 뭐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정리하면 뭐 나오냐고. 아이씨, 대답 좀 해주라. b의 제곱하고 b분의 1의 제곱은 사라지지 않냐? 뭐 나와 그러면?
아 4가 나온다고? 아니 안 사라지구만. b의 제곱하고 b의 제곱분의 1이 하나 남지. 이게 4 나오지 않아? 그지? 예. 그러니까 4 나오는데 구하라는 게 뭐냐면 원의 넓이에요. 원의 넓이인데 얘가 지금 반지름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반지름의 제곱이 얘예요. 그러니까 b에 집어넣으시면 그냥 4란 얘기죠. 그러면 넓이는 뭐란 얘기냐면 4파이라는 얘기야.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그죠? 그래서 a는 4다. 아까 유사유형의 문제가 있었죠. 예, 그래서 좀 쉽게 풀 수 있는 것 같고요. 다 이해되시죠? 넘어갑니다. 39번. 얘 같은 경우에 좀 그리는 게 얘도 좀 짜증나긴 하죠. 예, 그래도 나눠서 그려야 돼요. 얘를 y라고 할게요. y는 1의 왼쪽이면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 되겠지. 그러면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가 2 돼야겠네. 그죠? 물론 마이너스 1에서는 정의 안 돼요. 좀 이따 이제 그래프에서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될 거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그죠? 그림 그려볼게요. 여기 마이너스 1이라고 잡지. 마이너스 1 지금 점근선이라 잡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1의 위치도 표시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y는 1도 표시해야 되고 y는 마이너스 1도 표시해야 돼요. 어떻게 보니까 우물을 팠네요 여기다가. 예. x y 1의 왼쪽을 먼저 그려보면 여기가 지금 2잖아요.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겠죠? 얘하고 두 개 가지고 그리셔야 돼요. 그죠? 예. 그러면 사실 이쪽보다 반대쪽을 그리는 게 더 중요해요. 왜냐면 반대쪽이 XY축하고 교차하잖아. 그지? 반대쪽을 좀 주의 깊게 그리는데 얘가 0,1 지나요. 그리고 1,0 지나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 점도 지나야 되고 이 점도 지나야 되는 이런 형태의 곡선이 그려질 거예요. 정말 무슨 말인지 알죠? 처음 게 제일 나왔던 것 같은 느낌인데 아무튼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예. 그리고 이쪽은 거기에 맞춰서 뭐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죠? 예,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 1의 우측은 지금 뭐냐면 마이너스 2라고 1이 점근이고 얘가 마이너스니까 원래 이제 이쪽인데 이쪽은 그릴 필요 없잖아요. 뭔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럼 여기만 그려보면 그냥 이렇게 가는 거죠. 얘도 1,0 지나니까 다 그린 거예요. 자, 그런데 y는 k를 그었는데 두 실근을 갖고 싶다고 했으니까 y는 k는 어디 있어야 되냐면 이런 데 있어야 되는 거잖아. y는 k가 얘가 지금 y는 1이기 때문에 k는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 이게 다란 말이야. 그럼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이지. 자, 오답을 보니까 여러분 질문 세대가 무성의한 숙지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좀 더 성의 있게 못하냐? 알았니? 그런다고 해서 자체 필터링 하지 마세요. 본인 못 풀었는데 이게 지금 욕할 것 같은데 하지 말아야지. 지금 학원 왜 다니는 거야? 그러지 마시고 알겠죠? 예. 아니 숙제할 때 좀 열심히 하라고. 숙제할 때 45번 오! 더 깨달음을 얻었어요? 얻긴 뭘 얻어 이제? 그냥 거리 문제잖아. 나는 fx가 x분의 2였으면 좋겠어. 문제 풀기 쉽게 할 것 같아. 그러면 이 상황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으로 한 거지. 그럼 직선 뭐가 되는 거 봐볼까? 이거 되는 거 아니니? 아니? 그럼 y는 그냥 마이너스 x 되는 거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원래 뭐였냐면
그냥 얘랑 얘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였다 이 얘기예요. 이해돼야 안 돼요? 이해되시죠? 예. 근데 앞에서 비슷한 거 푼 거 같은데? 걔는 원점이었죠.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하면 y는 마이너스 x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니야. 그치? 당연히 거리의 최소값은 어디서 발생해요? 원점에 쳤을 때 발생하겠죠. 이쪽도 마찬가지고. 이 점 기준으로 해보면 루트 2, 루트입니다. 왜냐면 곱이 2이기 때문이죠. y는 x의 점이고. 그죠? 거리 얼마예요? 2예요. 비슷한 문제 앞에서 풀었었어요. 그죠? 네. 그래서 간단하게 해결되고요. 거리라는 걸 보고 이거 평행이동 이용해서 좀 쉬운 위치에 갖다 놔볼까?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거 아니야. 맞니? 거리, 크기, 면적 이런 것들은 위치에 관계없이 일정한 값이기 때문에 알겠니? 46번 그림과 같이 곡선 y는 x분의 4 위의 점 중에서 1, 4분면인 점을 p 3, 4분면인 점을 q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도 한눈에 보이는 게 일단 여기 넓이는 4예요. 원래 분수함수 그렇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니 곱이 4인 두 수의 관계잖아. 수선 내려서 직사각형 만들면 무조건 이 값이 나온다고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나머지만 생각하면 되는 건데 얘를 a, a분의 4라고 잡으면 b는 0, a분의 4가 돼요. a는 a, 0이 되겠죠? 그죠? 네. CD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왜냐면 Q가 자유로운 점이기 때문에 얘를 B, B분의 4라고 잡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이것도 부호 이내 실수할 것 같으니까 그냥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분의 4라고 잡을게. B 양수 맞춰주는 거야 그냥. 알겠지? 그럼 얘 마이너스 B, 0이고 여기는 0, 마이너스 B분의 4야. 자,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되는 건 얘네 넓이의 최소값이지만 그냥 8 더하기 얼마고 그게 얘 더하기 얘라고. 그러니까 저 얼마의 최소값만 구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각자의 면적을 구해보면 이걸 셈이 뭐 S라고 할게. 그럼 삼각형 OBC의 면적은 얼마니? 4 곱하기 A분의 B 아니니? 그지? 삼각형 OAD의 면적은 A 곱하기 B분의 4 아니니? 그지? 그러니까 4 곱하기 왜 A분의 A라고 써놨니? A분의 B고 얘는 B분의 A네. 여기에다 8 더하면 된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여기 산술기가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2 곱하기 4 곱하기 8인가요? 2분의 1 안 했다. 그지? 여기 2도 고칠게요.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네. 그럼 2 곱하기 더하기 8이네요. 그럼 12. 계산 틀렸는데 객관식 성질이 16이 없더라고요. 뭔 삽질을 한 건가 보니까 2분의 1이 안 곱했어요. 네.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렵진 않죠. 4, 4인 거 눈에 딱 보이면 할만하고요. 47번은 교육청 모의고사 기출문제인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그림에 지금 문제 텍스트로 정해준 정보가 대부분 다 들어있어서 이 그림만 좀 확대해서 할게요. 그래도 되겠죠? 그죠? 예. 지금 S2가 PCO야. 여기가 S1이란 말이지. 맞아? 근데 여기도 S1이야. 이게 S1이 아니라고 말을 하면 안 돼요. 왜 아니라고 말을 하면 안 돼요? 이 점대칭이잖아요. 대칭점을 연결한 거니까 두 삼각형은 자동으로 합동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메꿨을 때 얘기입니다. 지금 제 말은 이 삼각형의 면적이 S1이란 얘기예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기도 S1인 거 아닌가? S2는 애당초 S1의 2배니까 이것도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예. 여기서 엄청 중요한 힌트가 나와요. 이 두 개의 삼각형은 이 두 개의 삼각형은
이 점을 공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면적이 같으려면 여기 길이가 같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면적이 같을 수 없거든요. 물론 여기까지 다 길이 같겠죠. 이건 합동의 대응변이니까. 뭐 이거 쓸지 안 쓸지 모르겠지만, 그쵸? 예. 아, 그렇구나. 그렇다면 여기가 K였기 때문에 이 점의 Y좌표가 2분의 K가 될 수밖에 없어요. 높이가 2분의 1일 거 아니겠어요? 그죠? 닮은 비에 의해서. 그러니까 빗변을 가지고 직각삼각형을 만들면 닮은 비가 발생하잖아요. 근데 얘는 곱이 얼마예요? 곱이 K여야 되거든요. 곱이 K 맞나? 아, 아니구나. 지금 fx의 식이 안 보여요. 제가 fx가 x-1분의 k 더하기 k잖아요. 이게 2분의 k가 나오려면 앞쪽에서 마이너스 2분의 k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1이에요. x좌표 찾았어요?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아까 내가 삼각형 그릴 걸 그랬네. 이렇게 수선 내리고 여기랑 닮음을 쓸 수 있다고 했잖아.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수선 내려서 여기랑 합동을 쓸 수도 있거든. 여기의 길이가 지금 2야. 그럼 여기의 길이도 2여야 되는 상황인 거지. 왜냐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그럼 점 C의 좌표는 마이너스 3,0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하겠죠? 예. 자, 그럼 K는 어떻게 구할 거냐? K를 구해야 되는데 1,K에서 뭐가 하나 더 있지 않나? 원점부터 거리 1인 직선 L 나와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직선 L은 마이너스 3,0하고 1,K를 지나거든요. 그럼 기울기는 4분의 K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Y는 4분의 K X 플러스 3일 거라고. 근데 얘랑 원점까지 거리가 1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일반형으로 고쳐서 정리를 해보면 KX 마이너스 4Y 더하기 3K는 0이고 얘랑 원점까지의 거리를 재보시면 루트 K의 제곱 플러스 4분의 3K K 어차피 양수니까 1보다 크니까 이게 1이다. 그러면 8K의 제곱이 4 K의 제곱 아니 여기 4가 아니구나. 여기가 16이죠. 제곱해서 놔야 되니까. 그럼 8K의 제곱이 16 나와요. K의 제곱이 2니까요. 문제에서 물어본 게 10K의 제곱이었으니까 답은 20이겠죠.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제가 분수함수 어려운 문제들은 점대칭을 꼭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미리 말한 적 있어요. 그죠? 아까 그러니까 어제 오답 시작할 때부터 얘기했잖아요. 점대칭을 꼭 이용할 것이다. 이 문제 풀이 핵심은 뭐였냐면 이 둘이 합동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사실 이 둘이 합동이라는 사실을 발견을 못하면 아예 풀이 자체가 진행이 안 되는 거지. 근데 왜 합동이냐라고 하면 점대칭이니까 당연히 합동해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굳이 따지면 뭐 SAS 합동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죠? 거리 같으니까. 자, 넘어가고요. 와, 나 분수함수 오늘 가뿐하게 끝날 줄 알았는데 가뿐하지가 않네. 가뿐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다음 주 숙제는 경우였습니다. 경우에서 2챕터냐? 그럴걸? 경우의 수하고 순열과 조합 2개를 다 하시는데 그냥 한 0.5개, 1.5개 무리하면서 오답이 다 빨리 끝나요. 알겠죠? 1.5단원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문제들이 보자 52번이 좀 많이 짜증나는 문제고요. 나머지는 뭐 그냥 괜찮을 것 같아요. 자, 49번 K가 1보다 클 때 fx의 그래프와 원이 5개의 점에서 만나고 있다. 이게 저 fx가 움직여 버리네, 그지? 움직이는 게 문제야. 그렇잖아. 움직이는 게 문제고요. 근데 저거 평행 이동으로 딱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 절대값 다 풀어서 그래프 그리셔야 한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K가 어디인지를 모른다는 얘기야. 그지 않냐, 아가들? 이런 경우에 원은 이미 원점에 위치해 있고 원은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K에 따라서 저 분수함수가 이동을 하는 그런 관점이 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저걸 K를 이동시키면서 절대값을 계속 뽀개면서 그림 그리는 게 어려우니까 지금 질문한 거 아니야. 뭐 이런 건 그럴 수 있다고 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원이 가만히 있는데 분수함수가 이동한다는 건 그냥 상대적으로 보면 분수함수는 가만히 있는데 원이 이동한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일종의 운동의 상대성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K가 정해져 있다고 치고 그림을 그린 다음에 원을 움직이면서 문제를 푸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거 같죠? 예. 자, 그럼 fx를 먼저 뽀개셔야 돼요. 근데 fx의 절대값을 뽀개려면 얘는 절대값을 범위로 뽀개지 말고 x분의 2의 그래프를 그려서, 그죠? k만큼 평행이동을 먼저 하잖아요. 근데 k1보다 크니까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절대값을 씌워가지고 다시 k만큼 내려오죠. 그게 도대체 무슨 효과예요? 그냥 마이너스 k에 대해서 접은 효과 아니에요? 나 진짜 대충 그려볼게. 봐봐. 자, 이렇게 있어서 x분의 1을 그리면 이렇게 있단 말이야. 맞지? 맞지? 근데 이걸 k만큼 더하니까 여기 이렇게 k만큼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생겼는데 얘는 그대로 있고 얘는 이제 이렇게 접어서 올라갈 거 아니야. 맞아? 근데 이걸 다시 내리래. 그러니까 k만큼 내리래. 그럼 얘가 1로 내려오는 거 아니야. 그럼 그냥 여기다 x축이라고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저는요, 너는 y는 마이너스 k야, 이렇게. 그럼 결과적으로 그래프는 이렇게 됐으니까, 그냥 y는 마이너스 k에 대해서 접어 올린다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내 말 이해됐어? 그러니까 얘를 보고 이거 움직여가면 살면 힘들잖아. y는 마이너스 k에 대해 접어 올린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는 게 훨씬 낫지. 그리고 이제 이런 걸 이 문제만 쓰는 게 아니야. 이런 기법을 모의고사에서 자주 나와요. 특히 수초 연계 문제도 이런 거에 자주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걸 또 그 함수를 복잡하게 해서 그렸는데 그 위로 올려가지고 접은 다음에 다시 내리고 뭐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냥 이거 y는 마이너스 k에 대해서 접어 올리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게 가장 베스트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물론 지금 안 돼도 돼요. 지금 안 되면 그나마 함수가 간단하니까 별 문제가 없잖아. 근데 함수가 더 복잡해지면 훨씬 문제가 많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나중이라도 돼야 돼, 이거는. 나중이라도. y는 마이너스 k에 대해서 접어 올리는 거구나. 이렇게. 그래서, x축, y축 그리고, 마이너스 k가 얼마인지 몰라요, 나도. 모르는데. 이 정도를 y는 마이너스 k라고 할게요. 그래 놓고 x분의 1을 그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접어 올리는 거니까. 그죠? 예. 그럼 얘가 이렇게 가다가 여기 접혀서 올라가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이쪽은 별 상관없는 거고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네. 그 다음에 이 원이 어쨌거나 5개의 점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원을 그렸는데 이러면 5개의 점에서 안 만나잖아. 4개의 점에서 만나잖아. 맞아? 네. 어떻게 원을 그려 5개의 점에서 만날까? 여기 접히는 점 지나가야 될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 그지 않니? 근데 이런 생각 왜 하게 되냐면 봐봐. fk 구하래. 이 말은 k가 어떤 숫자란 얘기야. k가 어떤 숫자가 되려면 원이 어떤 특별한 점을 지나야 k가 숫자가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k는 범위가 되는 거야. 그렇지 않아? 그 특별한 점이 뭘까? 내가 생각해보면 저 접힌 점인가? 충분히 의심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점, 이 점, 이 점, 이 점, 이 점 이렇게 5개의 점을 지나면서 5개의 점을 만나는 조건을 해석하는 데 성공한 거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예. 자, 이거 알았는데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까요?
K를 알고 싶다는 건 분수함수가 지나가는 점을 알고 싶다는 얘기예요. 분수함수가 지나가는 점 중에 이걸 이용하면 편리할 것 같은데? 왜냐면 이 점은 절대값에 영향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렇지 않아? 네. 그러면 y는 x분의 2 위의 점이잖아. 그러면서 동시에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5 위의 점이니까 분수함수와 원 위에 동시에 있는 점이죠. 교점이죠. 이걸 연립해서 풀면 저 점의 좌표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니? 그런 거 같죠? 얘를 연립하시면 y 대신 x분의 1 그냥 넣어요. 그러면 이게 나오니? x 딱 보니까 마이너스 1이구만. 저 점에 대해서는 물론 1도 있겠죠. 1도 있겠는데 1은 여기 아마 2점일 것 같고 이 점도 원래 분수함수의 점이었고 원위의 점이잖아. 그지 않냐 가들? 마이너스 1. x가 마이너스 1이면 이때 y 얼마예요? 1이 여기겠다. 여기가 아니라 여기. 왜냐면 그래야 이게 대칭 구조가 돼서 원점을 통과하는 대칭 형태. 네. 그럼 뭐 나머지 근 사실 4차 방식이니까 근 4개 나올 거 아니야. 나머지 근들은 절대값이 0과 1 사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가 얼마냐? 마이너스 2죠? 이해하시죠? 예. 네. 그러면 K라는 근데 K 알려면 이거 알아야 되는구나 어차피. 그지 않냐 가들? y는 마이너스 K 알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이 점도 원래 분수함수의 점이에요. 원위의 점이고. 그러면 마이너스 생각 잘못했다. 이거 다시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풀게요. 예, 그냥 풀면 x의 4제곱 마이너스 5x의 제곱 플러스 4는 0이어서 x의 제곱이 2라고 4 나오거든요. 그럼 x는 뿔마 2라고 뿔마 2가 나오는 거죠. 예.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인 상태인 건가? 그죠? 얘는 세면 안 돼요. 얘는 접혀 올라간 거니까. y는 x분의 2 위의 점이 아니라 y는 마이너스 x분의 2의 점이에요. 쟤는 세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점은 이 점이었으니까 얘 x좌표는 마이너스 2라고 보는 게 타당하죠? 그럼 y좌표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2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럼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2라는 얘기니까 k는 그냥 2라는 얘기죠? 이해됐죠? 예. 네. 그럼 k가 2고 fk를 구하랬는데 fx가 지금 얼마예요? x분의 2 더하기 2의 절대값 마이너스 2니까 그냥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1인가? 네. 됐죠? 예. 네. 근데 약간 독특하긴 해. 뭐가 독특하냐면 접어 올리는 것도 독특하지만 저는 이 문제의 가장 독특한 지점은 교점을 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방 풀 때 교점 구해서 문제 푸는 상황이 거의 없지 않아요? 왜냐면 있긴 있어요. 없진 않아요. 없진 않은데 왜냐면 보통 원과 직선의 교점 같은 걸 구한다는 건 1차식과 2차식 연립하는 거잖아. 그럼 연립했을 때 다행히 인수분해 돼서 원의 좌표가 교점의 좌표가 예쁜 숫자가 나오면 별 지장이 없는데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돼서 근해 공식을 풀어야 된다 라고 하면 그걸 가지고 다시 y좌표를 구해야 되잖아요. 아주 거지 같은 어떤 풀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점의 좌표를 구하는 선택은 사실 손쉽게 하기 어려워요. 이 이후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고민을 해보면. 그렇지 않아? 예. 근데 얘는 y가 x분의 2하고 연립할 거니까 식이 좀 예쁘게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 연립을 해본 거지. 연립하는 게 어떤 일반적인 해법은 아닙니다. 주로 연립하지 않는 상황이 훨씬 많습니다. 원이 등장했을 때. 알겠죠? 그래서 저는 y는 마이너스 k에 대해서 접어 올리는 것보다 연립을 했다는 게 이 문제의 더 특이한 지점이다 라고 생각해요. 알겠죠? 51번 볼게요. x분의 2 위를 움직인 점 P에서의 접선이 XY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할 때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하면 뭐랄까 문제를 이제 여기 정도 풀면 이미 앞에서 한번 썼지만 분수함수도 직선하고 연립하면 결국 2차 함수가 나오는 거거든요. 즉 분수함수와 직선의 접할 조건은 뭘로 구할 수 있어요?
판별식으로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쌤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판별식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해석할 수 있다는 말인데 문제는 점 P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지금 기울기도 모르는 상태잖아요. 근데 점 P를 A, A분의 2라고 잡고 판별식을 사용하면 직선의 기울기도 A에 관해서 표현할 수 있겠군 이 정도예요. 뭔가 직선을 확정적으로 그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직선의 기울기를 A로 표현할 수 있다는 말은 XY 절편도 A로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 그냥 그런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직선은 기울기 모르니까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얘하고 누구를 연립해요? x분의 2를 연립해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럼 양변에 x를 곱해서 정리를 하면 mx의 제곱 마이너스 amx 더하기 i로 곱해야 되겠네. 양변에 ax를 곱하면서 할게요. 예. 이런 꼴로 정리되는 것 같거든요. 예, 정리해 보시면 amx의 제곱 1차항은 2-a 제곱 mx 상수항은 마이너스 2a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예. 자, 판별식 써볼게요. 이게 0이어야 될 거고 이게 완전 제곱식 나온다. 그지 않니? 이렇게. 그러니까 m이란 놈이 마이너스 a제곱분의 2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물론 이거 미적분의 분수함수의 미분을 외우고 있으면 좀 빨리 풀 수 있긴 한데 이거 얘 미분, 그러니까 미분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나온다는 것도 일단 알아야 되지만 근데 그런 거 안 해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 문제가 학교 내신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좀 낮은 이유 중에 하나가 미적분까지 선행된 애들은 지금 이 연산을 3초 만에 끝낸단 말이에요. m은 마이너스 a제곱분의 2다 이렇게. 그러면 그게 안 되는 애들이 너무 불리하잖아.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문제를 고를 때 배제를 해. 아 얘는 내면 안 되겠다. 이러면 선행된 애들이 너무 유리하잖아. 약간 이런 느낌이죠. 예. 근데 원칙적으로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기가 좀 힘들어요. 교재에서. 미분을 배운 애들하고 안 배운 애들하고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도 분수함수는 어쨌거나 연립해가지고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이용해 접할 조건 구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아예 안 나온다는 뜻은 아니니까 되도록이면 안 내려고 할 거예요. 학교쌤들이. 내가 학교쌤에도 그럴 것 같아요. 안 낼 것 같아요. 이걸 내게 되면 이제 선행이 잘 돼 있는 친구들이 너무 빠르게 이 문제를 풀어버리니까 시험 자체가 좀 많이 불공정해지는 그런 결과를 낳거든요. 창성아? 야, 너무 격렬하게 자면 안 되지. 적당히. 알았어? 뭔가 좀 잠을 못 이기는 듯이 자야지. 잘 온 거 같잖아. 혼날래? 자, 그러면 이 직선은 뭐가 되냐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럼 이걸 이용하면 XY 절편도 할 수 있잖아. Y절편 얼마니? A분의 4? X절편은요? 2A? 문제 다 푼 거죠 이제. 자 그럼 P가 진짜 중점이냐? 진짜 중점이네. 그죠? 네. AB의 길이의 최소값은 물어봤는데 AB의 길이의 최소값을 어떻게 구할 거냐? 그냥 AB의 길이의 제곱 써도 되겠다. 기울기도 거지 같잖아. 그지? 네. 그러면 4A의 제곱 더하기 A의 제곱분의 16이잖아요. 그럼 산술기가 쓰시면 2, 8, 16이네요. 그죠? 그러면 16이니까 틀렸다 하면 안 돼요. 제곱이 16이니까 AB의 길이의 최소값은 4예요. 점 P의 위치에 관계없이 삼각형의 넓이는 일정하다.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A 곱하기 A분의 4니까 4로 일정한 거 확인되고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다 참여해요. 됐죠? 괜찮은 것 같고요.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52번은 모르겠어요. 마지막에 있는 문제니까 일단 풀기 싫어서 가져올 때도 있지만 딱히 그렇다기보다는 이 문제는 분수함수가 어려운 게 아니고 연립방정식이 어려워요. 이 연방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느낌? 보면 알아요. 네, 봐볼게. 일단 이 그래프는 되게 쉬운 그래프야. 그냥 접어 올리면 되잖아. x축에 대해서. 그치? 근데 원래 기본 그래프가 뭐예요? 마이너스 x분의 1 플러스 1이니까 그거 그려놓고 접어 올리면 되겠죠. 일단 y는 1이라는 점근선이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네.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나머지는 필요 없고. 원래 이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놈이잖아. 근데 접혀를 넣으니까 이렇게 바뀔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여기를 좀 더 신경 써서 그릴게요. 저게 1,0 지나고만 이런 식으로 떨어져서 얘가 1인데 이렇게 가는, 얘도 y는 1이에요. 네. 이렇고 이쪽은 뭐 이렇게 있을 건데 막 딱히 중요하진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무슨 말 이해되지 아가들아? 이랬고 지금 보면 FA랑 FB 이걸 보고 뭘 깨달아야 돼요? 이거 1대1이 아닌 상황 얘기하는 거구나. 1대1이 아닌 상황은 0과 1 사이에 존재하거든요. 즉 FA와 FB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런 데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Y는 FA면서 곧 FB다. 그리고 이 대소관계에 의해서 그러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다. 이런 사실도 알 수 있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근데 AB, 12AB 구하라니까 이제 이거 이용해서 저걸 풀어야 되는데 일단 알 수 있는 게 A를 집어넣은 거랑 B를 집어넣은 게 진짜 함수값이 같다는 얘기잖아요. 예, 집어넣을 수 있어요. A가 1보다 작은 거 알고 B가 1보다 큰 거 알잖아. 그지? 그럼 A가 1보다 작기 때문에 저기다 집어넣으면 절대값으로 올라온 부분이에요. A가 1보다 작으면 A분의 1은 1보다 크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FA는 FB라는 식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FA는 A분의 1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고요. FB는 1 마이너스 B분의 1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이 2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이해됐어요? 두 번째. 근데 F2분의 A분의 B 이건 뭐냐? 라고 하면 2분의 A 더하기 B의 값은 1보다 클까 작을까? 이걸 알아야 돼. 근데 일보다 크지 않을까? 왜냐면 이쪽 곡선이 훨씬 급격하게 변하고 이쪽은 훨씬 더 느슨하게 변해요. 뭔 말이냐면 어떤 느낌인지 알죠? 예. 그러니까 똑같은 높이까지 도달하는데 이건 더 작은 거리가 필요하고 이건 더 큰 거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어렵다면 어렵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정도는 충분히 그림만 성의 있게 그렸으면 평균은 여기에 위치할 것이다 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A와 B의 평균은 1보다 커요. 그래야 저 절대값을 풀 거 아니에요. 1보다 크니까 저게 양의값이 돼서 1 마이너스 A 더하기 B분의 2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럼 A 더하기 B분의 A 더하기 B 마이너스 2 이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네. 얘가 F2분의 A 더하기 B예요. 근데 통분하는 게 의미가 있는가 모르겠다. 그냥 이대로 두는 게 나을 것 같아. 얘가 뭐라고 했냐면 얘 2배죠. 그냥 쓴 거 아니에요? 얘 2배는 2 마이너스 A 더하기 B분의 4인데 얘가 A분의 1 마이너스 1이기도 하고 1 마이너스 B분의 1이기도 하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해하겠어요? 네, 그래서 이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주어져 있는 건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렇게 두 개의 식이 있는 거지. 이거를 어떻게 좀 정리하면 좋겠냐면, 얘의 모양을요, 여기가 사실은 A와 B에 관한 식이 아니고 A분의 1과 B분의 1에 관한 식이라서 A분의 1과 B분의 1로 표현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E 마이너스 분모 분자를 A, B로 나누면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분의 AB분의 4 이게 되거든요. 그죠? 예. 근데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은 2라며. 그럼 얘가 2 마이너스 AB분의 2 이게 되거든.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예. 근데 얘가 A분의 1 마이너스 2라고 같다. 이런 느낌인 거지. 그럼 B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요걸 풀면 좀 더 낫지 않나? 둘 다 거지 같아요? 요거 풀면 훨씬 낫잖아. 아까보다 낫지. 그러면 얘를 상수는 3으로 빼고요. 마이너스 2 곱하기 A분의 1 곱하기 2 마이너스 A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 A분의 1은 0이다. 이렇게 고칠 수 있나? 다 이해되시죠? 그럼 이게 A분의 1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되겠죠? 이거 풀면 돼요. 푸는 건 안 할게요. 알겠죠? 왜냐면 이거 풀면 2차 방정식 2개 나올 거 아니야. 근데 A는 1보다 작으니까 그 중에 하나 고르면 그게 A예요. A가 뭐 나오냐면 3분의 2 나오고요. B는 2 나옵니다. 그럼 12AB는 구할 수 있죠? 16이라는 거. 알겠죠? 이 연방 푸는 게 지금 간단해 보입니까? 이거 풀어보라고 하면 애들이 20-30분 동안 못 풀고 있는데 뭐 때문이냐면 이거 안 해서 그런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이런 생각 자체가 안 드는 거지. 주어져 있는 식이 A분의 1과 B분의 1에 관한 식이니까 저거 A분의 1과 B분의 1에 대해 표현해 볼까? 라고 일단 생각을 안 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그런 생각이 들었어도 어떻게 하지? 이게 두 번째. 예, 그러니까 핵심적인 게 뭐냐면 A 플러스 B분의 4를 제가 분모 분자를 A, B로 나눠가지고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분의 A, B분의 4로 고쳤기 때문에 연방이 갑자기 쉬워진 거거든요. 근데 연립방정식 해법은 뭐라고 해야 될까? 어떻게 푸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그런 거 없어요. 어떻게 푸는 거 같은 거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 머리로 하셔야 돼요. 머리로 하셔야 되는데 물론 정형화된 패턴은 어떻게 하면 답이 나온다 이렇게 좀 정해주기도 하지만 모든 종류의 연립방정식의 풀이를 다 우리가 기억할 수도 없거니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걸 기억해서 푸는 것도 사실 바람직하진 않기 때문에 전적으로 여러분의 문제 해결력에 달려있어요. 연립방식 어떻게 풀 것이냐 하는 것은. 그죠? 이걸 니네가 스스로 생각해야 한다고. 나한테 들어서 당분간 생각이 나겠지만 나중에도 이걸 스스로 생각하려면 나는 뭘 고민을 해야 되는가 좀 생각을 해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거 풀어봐. 이건 뭐 가관이에요. 알았어요? 오케이.